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주요 지수가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우 지수는 11거래일 연속으로 랠리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이걸 세는 것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어제 저희가 또 전해드렸다시피 나스닥 100 특별 리밸런싱이 있었는데요. 비중이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수급적인 일정이 얼추 마무리된 느낌이고요. 눈에 띄었던 건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 민감 종목들까지 같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산업재 혹은 에너지, 경기 회복에 베팅하는 시각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고민하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해 보시죠. 어제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냥 포스코였습니다. 마치 역사의 한 자락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어찌 보면 중우장대에 속했던 이 종목이 굉장히 무거웠던 주가가 그렇게까지 가뿐하게 뛰어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전날 시총 7위로 올랐습니다 했는데 어제는 6위, 5위, 결국 4위권까지 치고 나가는 엄청난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힘입어서 어제 코스피는 0.7% 올랐어요.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지수가요. 그런데 시장은 처참했습니다. 특정 종목군으로의 쏠림 현상이 극명했기 때문이죠. 어제 전체 시장에서 상승 종목 비중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떨어진 종목이 많았던 하루였죠. 코스피도 코스닥도요. 거래 대금이 19조가 폭발했는데 다른 종목들은 처참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포스코 그룹과 2차 전지 쪽으로만 집중됐던 하루로 볼 수 있겠네요. 코스닥은 어제 0.5%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락 종목 개수 보시죠. 1,3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락폭이 0.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건 시총상위 일부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포스코 DX나 에코프로 그룹주 등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거래대금 15조 원 넘어선 정말 엄청난 돈이 오고 갔던 하루였는데 그것이 다 오로지 포스코 그룹과 2차 전지로 집중됐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 시총이 올해 들어서 115조 원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말씀드린 대로 시총이 지난 연말 12위권이었는데 이제는 4위권까지 올라왔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시총 9위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죠. 포스코 퓨처엠이 9위인데 현대차가 8위입니다. 이제는 조만간 퓨처엠이 더 뛰어오르게 된다면 현대차를 앞지를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자, 어제 포스코 퓨처엠과 혹은 DM, DX, 스틸리온, 엠텍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한 포스코 그룹주에서 시총이 7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 단 한 종목에서 시총이 7조 7천억 원이 늘어났어요. 지주사 디스카운트 얘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는 지주사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추가된 증권사 보고서 한투에서 목표가 90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뜨거워진 용광로는 쉽게 식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포스코 그룹주의 향방 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 자세히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2차 전지 뉴스로는 삼성 SDI가 미국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 미국 진출을 확대한 게 되겠죠. 스텔란티스와 이 공장 합작법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 쪽 종목들만 강한 시세 분출을 보이다 보니까 마치 2차 전지만 주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어제입니다. 자, 그 밖에 주요한 뉴스로는 한미 반도체 되겠는데요. 어제 한미 반도체가 10% 정도 급락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장중에 10억 원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낙폭을 전원 만회했고요. 결국 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름 좀 유의미했던 이슈였다라고 판단해서 같이 넣어봤고요. 어제 오른쪽은 2차 전지 상사, 니켈, 리튬 이런 2차 전지 밸류체인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졌고 그 밖에 오른 것 찾기가
상승 종목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굴삭기 쪽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점. 이수페타시스 한미 반도체가 올라준 거 반도체는 그나마 양호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강세였고요. KT 서브마린 해상 풍력에서는 이 해양 전선에 대한 모멘텀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6월 초에 해상 풍력 관련한 브리핑하며 도와드렸는데요. KT 서브마린 관련해서 뉴스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어제 상장했던 뷰티 스킨도 강세 기록하며 본느와 같이 일부 화장품 종목들이 같이 시세를 내기도 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뷰티 스킨이 빠지는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떨어진 쪽은요. 거의 대다수의 섹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1개 섹터 중에 단 7개 섹터만 올랐고 코스닥 34개 섹터 중에 단 6개 섹터만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는 대다수가 빠졌다라는 게 되겠죠. 많이 밀린 쪽에서는 해운과 영상 콘텐츠, 사료, 게임 등이 도드라지게 빠지긴 했습니다. 어제 급락주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차별화되는 장세가 있었나라는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제 역사의 한 자락 같았던 하루 보냈던 시장 흐름이었네요. 2차 전지의 흡성대법이라고 뽑아봤는데요. 무협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상대의 기공을 다 빨아들인다 이런 내용인데 어제 시장의 수급을 오로지 다 빨아들였던 게 바로 2차 전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서 포스코 그룹 혹은 에코프로 그룹의 강세, 그쪽의 수급의 쏠림도 당연히 이유가 될 거고요. 삼성 SDI 이슈, 그리고 또 하나 샘 리서치에서 내놓은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같이 내놨는데요. 그런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어제 2차 전지가 두루두루 올랐습니다. 셀 업체들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도드라지네요. 최근에 소리 없이 강하게 좋은 시세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켈 쪽에서는 포스코 인터, LX 인터와 같은 상사주 그리고 STX 등의 종목들 강세였고요. 리튬 종목들 금양이 17% 뛰었습니다. 그 밖에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까지 올랐고요. 장비주에서는 자비스, 자비 없이 상승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하나기술, 코인테크 그리고 그 밖에는 4680 배터리, CNT 도전제, 분리막 쪽 강세 나타났습니다. TCC 스틸이 어제 16% 급등하는 흐름 확인이 됐네요. 어제 다행히 이 부분은 좀 짚기는 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4680 배터리 탑재 관련한 이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강하게 올라줬네요. 상신 EDP, 신흥 SEC, 나노신 소재, WCP나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강세였습니다. 자, 2차 전지 시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주목해 보겠고요. 삼성 SDI 밸류체인을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좀 확정 지은 이슈였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밸류체인 혹시나 궁금하실까요? 참고용으로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기업들을 정리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부터 CNT 도전제까지 믹싱 혹은 각종 장비주들 정리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내용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캡처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죠. 이번 주 일단 어제 지났습니다. 와, 어제 하루 지났는데 마치 일주일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만큼 드라마틱했고 이슈가 많았던 하루가 지나간 거겠죠. 자, 이제 오늘입니다. KB금융이나 기업은행과 같은 은행권에서 실적이 나올 거고요. LX 일렉트릭 전선 쪽에서도 오늘 실적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GM, 비자, 3M 알파벳 등이 빅테크와 그리고 경기 가늠을 할 수 있는 산업재 쪽에서 실적이 나오니까 나오는 소식들 잘 체크하시고요. 저희도 내일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GDP 속보치 나올 거고요. 또 미래에셋의 우주 로봇 AI ETF가 상장이 됩니다. 이 부분도 관련해서 수급적인 영향이 있을지 간략하게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하루하루씩 지워 나가죠. 오늘 화요일 일정 이벤트 주간이니까 체크하시고요. 글로벌 원샷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오른 채 거래를 마쳤어요. S&P 글로벌에서 내놓는 PMI 데이터를 봤는데요. 제조업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서비스업은 예상을 하회했으나 여전히 50위였고요. 제조업이
데이터들이 계속 부러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나름의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이 물가 자체가 주연에서 조연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죠. 물가는 잡히고 있다라는 게 대다수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는 탄탄하다라는 시각, 무착륙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강력한 경제 기대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에 그 힘을 실어줬고요. 그런데 이것은 또 역풍이 불 수도 있죠. 강력한 경제는 더불어 다른 무언가들을 많이 소비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것이 인플레를 자극할 여지가 있겠죠. 최근 한 달 사이에 유가가 20% 올랐고요. 원자재 가격들이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언젠간 또다시 되돌아와서 인플레 우려를 자극할지 여부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원유 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하락을 잊은 다우는 이런 원유 수요 코멘트 등에 힘입어서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11거래일째 상승으로 2017년 2월 이후 최장 기간의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로는 이렇게 꼽아봤어요. 무착륙 시나리오가 나오다 보니 인플레 자극이 되고 있다. 원자재가 급등했다라는 점 살폈고요. 중국의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강세가 오늘 도드라졌고요. 유가도 역시 올랐습니다. 이 덕분에 쉐브론 등의 종목들 상승했고요. 알리바바 중국 기업으로서 4.5%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3% 이상 뛰었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어가고요. 경기가 탄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금리와 인플레를 자극하고 있는 최근이네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 수준을 최근에 다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 한켠에 넣어두고 좀 주의해야 될 변수로 지켜보죠. 원자재 가격 강세 앞서 언급드렸는데요. 오늘 구리부터 WTI, 미국 대두, 소맥, 옥수수, 커피, 니켈, 납, 아연까지 대다수 원자재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곡물 쪽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오늘 살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섹터로 봤을 때 빅테크나 반도체 쪽에 집중돼 있던 상승이 조금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최근이죠. 다우지수의 강세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띄는 건 앞서 언급드렸던 에너지주요. 쉐브론이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EPS도 예상을 상회했고요. 그러면서 2% 올라갔고요. 엑슨모빌의 일부 공장의 정전 이슈, 시추 장비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수요는 느는데 공급단에 조금의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주 전반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중국에서 정치국 회의, 내수 확대하고 민간기업 지원한다라는 적극적인 부양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알리바바, 핀도도 혹은 바이두 등의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내기도 했네요. 자, 그리고 로이터가 테슬라가 인도에 이 반값 전기차를 위한 공장을 세울 것이다 라는 보도를 꺼내놨습니다. 나름 오늘장에서 좀 중요했던 뉴스였습니다. 테슬라 실적의 관전 포인트로 Q 전쟁이라는 점을 키워드로 넣었었는데요. 테슬라는 결국 가격 인하 의지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 차 마진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Q 전쟁을 벌이는 과정이 또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 테슬라 관련주 혹은 테슬라 관련한 부품사로 엮이는 종목들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 이 영향 속에 3% 올라갔고요. 애플도 이슈가 있었죠. 신형 아이폰 이제 가격 인상을 검토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애플 공급업체에 약 8,500만 대 신형 아이폰의 생산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수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 이상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상승폭을 좀 반납해서 결국에는 0.4% 정도로 거래를 마친 애플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조금
두루두루 올랐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죠. 테슬라 3% 이상 뛰었다라는 점과 에너지 그리고 다른 산업재들 금융주까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뉴코와 같은 광산주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올라간 뉴욕장입니다. 우리도 좀 두루두루 올라가는 장으로 연출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아마 또다시 쏠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조금은 더 압도적입니다. 자, 자동차 인덱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볼게요. 지금 자동차 섹터에 엄청난 화두거리가 SDV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기반한 차량 핵심 기능과 성능을 구현하는 방식. 쉽게 생각하면 지금 스마트폰처럼 OS 업데이트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능을 올려간다라는 거죠. 기존의 과거 자동차들은 하드웨어를 업데이트해야지만 기능이 올라갔는데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차량의 기능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로는 점점 차량이 IT 기기화 돼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각 인프라와 차량이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있고 지역과 차급별 고객 선호 모델이 다양해져서 거기에 맞추려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제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DV가 시장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폭스바겐, 토요타, GM, 포드, 벤츠 등에서는 모두 이 SDV에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 충분히 그곳에 입지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탑픽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까지 긍정의 시각 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SDV에 대해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살폈고요. 자, 2차 전지 오늘장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선택의 기로입니다. 투자자가 에코프로나 포스코그룹이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시점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2차 전지라는 주도 섹터 내에서 소외된 종목들을 사야 되는가를 또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나의 길을 가련다. 내가 들고 있는 섹터나 열심히 보자. 이렇게 나름의 선택지를 안고 있는 상황이죠. 엄청나게 고민이 됩니다. 모든 이들이 그럴 거예요. 테슬라 뉴스로 본다면 오늘 나온 2차 전지 뉴스는 앞서 언급드린 반값 전기차 이슈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겁니다. 어제도 나온 얘기가 좀 강화된 건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다. 2030년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크더라도 점유율 고작 4%다. 그러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성장한다? 이 말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분리막 수요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될 거고요. 어제도 이 이야기에 힘입어서 분리막 쪽이 강세를 기록했던 겁니다. 최근에 분리막 뉴스가 꽤 많이 나오죠. 소외받은 섹터이기 때문일까요? SK 아이테크놀로지나 동박 쪽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SKC 등도 관심을 가질 법하다라는 시각 나오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2번 선택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유효한 내용이 되겠죠.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는 계속 나오니까요. 체크해 나가죠. TSMC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웨이퍼 가격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격을 올린다라는 건 자신감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3나노 수율 TSMC를 앞질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디자인하우스 관련한 종목들의 낙폭이 꽤 컸거든요. 이런 쪽이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갤럭시 언팩 이제 하루 전인데요. 삼성 폴더블 관련해서 좀 주목이 된다면 폴더블 관련주들 체크 넣어놨습니다. 사실 이런 거 할 때 요즘에 조금 심리적 압박이 있어요. 어차피 이런 이슈를 열심히 찾고 정리해봐야 포스코 그룹주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뉴스를 저희는 언제나 공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아이폰 출시 지연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폰 관련주들 시장과 같이 좀 밀려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밤사이 또 아이폰 애플의 주문이 경고하고 가격 인상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들 회복할 수 있을지 체크하겠습니다. 산업 뉴스로는 이제 밀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점 관련해서 사료, 비료, 곡물 쪽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 외에서 제테마가 또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 얘기가 들려오네요. 7월에 이 두 업체에서 올렸고 9월에 여기서 또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멘트주 체크 정도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시장 분위기들 짚어봤고요. 어제 주요했던 포스코 그룹주 오늘 뜯어주신다고요? 네, 제대로 잘 뜯을 수 있을지 갑자기 긴장이 좀 되는데요. 포스코의 날이었다라고 앞서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시세를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포스코의 날이었고요. 사실 7월도 포스코의 월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자체도 포스코의 해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 포스코 그룹의 6개사가 모두 다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상당히 강한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 있는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7월 들어서도 기본적으로 60%, 50% 이상씩 올랐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120%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사실 말할 것도 없죠.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0% 가까이 올랐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200% 이상,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358% 정도의 상승률, 포스코 DX는 400%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6개 상장사의 시가총액 합계도 115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5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이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무섭게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포스코 홀딩스가 어제 하루 만에 시총 4위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와 이제 한 30조 정도 규모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그 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까지 모두 다 제친 상황이고요. 앞서 민영 앵커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바로 밑에 지금 포스코 DX가 있기 때문에 또 현대차를 제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제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적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잘 간 건데요. 일단 2분기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좀 실적을 자세하게 체크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전년 동기로 봤을 때는 좀 엇갈린 모습 나타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가량 빠졌거든요. 하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무엇보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나면서 그래도 창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 초에 포스코 에너지와의 합병을 했고 이 부분에서 시너지가 이제 가시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의 트레이딩 분야에 더해서 친환경 에너지, 철강, 모빌리티 그리고 식량까지 4가지 사업 영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17조 원 이상을 기록했고요. 상반기 영업이익은 6,300억 원 이상을 지금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중국 쪽의 저성장이라던가 유럽의 경기 침체 같이 좀 우려할 만한 그런 거시적인 환경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이제 좀 더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에너지 쪽에서는 세넥스 에너지의 증산 그리고 천연가스 사업을 키우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성장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글로벌 사업 측면에서는 시장의 다변화와 친환경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를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우선 어제는 포스코 그룹에서 IR을 또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요 내용들, 경영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완전 가동에 따라서 그동안 우려가 됐었던 철강 부문이죠. 좀 계속해서 아무래도 부진했던 쪽이 될 텐데 영업이익 그래도 1조 원대를 회복을 했고요. 이익 정상화에 좀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철강 제품들의 출시도 있어요. 1분기에도 있었고 2분기에도 있었습니다. 관련한 부분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친환경차 모터코어형 하이그레이드 NO도 생산을 하는데 이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하면서 광양소에서는 30만 톤의 설비를 확장하고 4분기부터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원 제철용 수소 사업도 추진을 하는데요. 2030년에 50만 톤의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소 산업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2차 전지 소재 내재화가 될 텐데요. 중국의 중웨이 등 여러 재련 선도사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니켈 건식과 습식 재련 이런 쪽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정제와 전구체 합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광물자원 민족주의 속에서 한국의 종합 상사들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뉴스들도 있었고요. 그 관련해서 보고서가 KB증권의 하인환 연구원이 낸 것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6월부터 7월 초 계속해서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 좀 주목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포스코 그룹의 A부터 Z까지 2차 전지의 내재화가 되겠습니다. 완전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전기 에너지 쪽에서는 2차 전지의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이외에도 앞서 살펴봤듯이 수소 에너지 쪽에서도 포스코의 컨소시엄은 그린 수소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 밸류체인, 자원부터 원료, 그리고 중간 소재, 최종 소재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겠다라는 목표를 잘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는 철강 대장주에서 2차 전지 대장주로 바뀐 지가 오래됐고요. 실제로 밸류데이를 얼마 전에 가지면서 포스코 그룹은 사업 부문별 투자비 비중에서도 2차 전지 소재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30년에는 62조 원이라는 매출 달성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죠. 사업 확장의 투자라던가 양호한 실적이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튬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워낙에 2차 전지 쪽 에코프로 그룹이라던가 포스코 그룹 쪽에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경계할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펀더멘탈이라던가 기업의 내재 가치도 물론 이렇게 좋은 요소들이 많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7월 이후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냈던 목표 주가들을 보면 45만 원에서 최대 54만 원까지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미 그때 제시했던 예측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고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 이렇게 지금 4군데 증권사에서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무려 9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에 대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체크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이면 한국투자 또 김민진 차장님 오실 텐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뉴욕장이 괜찮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테슬라 강세였고 전기차 쪽 전반이 괜찮았고 산업 에너지까지 두루두루 올라갔어요. 국내장 FOMC 앞두고 거시적으로는 관망인데 내부적으로는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혹은 2차 전지 쪽에 엄청난 질주, 극단의 쏠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현상이 이어집니다. 시장 대응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 주세요. 네, 사실 어제 시장 난이도 자체는 정말 이제 어려웠습니다. 사실 포스코 그룹주도 이제 딸깍해서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LNF 같은 이제 양극재 대형 업체들 매수하셨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상승 종목이 거의 하락 종목의 이제 5분의 1 정도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종목의 문제는 없었었는데 마이너스 5% 이상의 하락을 맞은 종목들도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지금은 지수 자체는 올라가고
하고 미국 시장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주 위주의 지수 드라이브가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이제 일부 특정 종목군들에 대해서 특정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제 매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내 종목은 전혀 상승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 좀 비싼 것 같아서 팔고서 조금 소외주 혹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샀는데 웬걸 팔았던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요. 이제 소외주 이제 좀 이제 바닥권인 줄 알고 있던 종목들은 안 가거나 혹은 이제 한 번 더 고를 파거나 이런 상황이 좀 대부분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선뜻 이제 과열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오르는 종목군들이 더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장 자체의 난이도가 쉽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제 실제로 뭐 HBM 반도체를 하는 종목들과 즉 AI 수혜를 받는 기업들과 아닌 기업들 간의 격차, IT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갈리고요. 실제로 2차 전지 내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오히려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문제지 종목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 오히려 실제로 괜찮은 종목인데 어제 같이 이제 수급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마이너스 5% 이상을 하락을 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틈새 시장 공략을 하시는 분들,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정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대형주 혹은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무조건 오늘도 이제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번 쉬어갔을 때 그런 이제 중소형주 단의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이 7월 6일 픽 종목 중에 하나가 금양입니다. 이게 98% 정도 수익, 어제도 16% 정도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양극재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었으니까요. 에코프로 BM도 7월 20일 지난주 유망주이기도 한데 이들 종목 그럼 갖고 있는 자들은 계속 갖고 있자. 가 전략일까요? 네, 일단 저는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간다라는 생각을 가정하고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목표 주가는 거기고 이제 그 안에 수많은 굴곡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착은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100만 원도 일단 돌파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 돌파를 좀 했는데 가파르기가 조금 더 위로 이제 좀 이격도라 그러죠. 이격도가 좀 가파르게 해서 이제 쫙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사실 이제 어제 포스코 실적을 보면은 장점도 분명 있었지만 이제 약점으로 삼을 만한 부분들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사실 뭐 시총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 이제 그다음에 내년에 내후년에 둔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사실 간과를 하고 순수하게 장점만 받게 됐었을 때 나오는 현재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고평가 부분은 아닙니다만 약점을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굴곡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뭐 굴곡은 웬걸 그냥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만큼 일단은 달리는 말이 계속적으로 갈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굳이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위로 지켜보자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와 비슷하게 신규 매수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한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의 시각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는 포스코 그룹주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오늘 상향 리포트도 굉장히 나오고 앞으로 밸류 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뜻 매수를 제가 이제 외치기에는 조금 부담 가는 자리다라는 말씀과 함께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 10에서 15%의 상승 여력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어제 실제로 포스코홀딩스 수급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다 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쇼커버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정말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모습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대해 보시면서 기왕 사신 거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이어졌는데 그렇잖아요. 시장과 지금 포스코 그룹을 따로 떼서 얘기하기에 참 애매합니다. 다음 질문이 사실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전략 질문이거든요. 일단 지금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끌고 가자. 추가 상승 여력
수급적인 요인도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셨어요. 지금 진만쌤의 진만 스픽 종목들에 다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DX, 인터내셔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다 동일한 의견이신 겁니까? 저는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DX 쪽에서 아마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DX가 올해 그룹주 중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400%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그죠. 사실 근데 이제 오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사실 밸류 체인이 늘어나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오히려 이제 수혜를 받는 쪽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DX 같은 이제 숨겨진 알짜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슈팅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사실 포스코 DX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사실 공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포스코 그룹주들의 밸류 체인이 조금 더 깊어지고 다각화되면 될수록 포스코 DX가 갖고 있는 그런 메리트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정말로 나 진짜 정말로 이제 못 참고 포스코 그룹 사야겠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포스코 DX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상승은 했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봤었을 때는 뭐 오버슈팅 경향보다는 그래도 이제 고평가, 의외로 또 고평가 부분은 또 아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의아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PBR도 있고 뭐 PDI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표 수치가 있는데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렇고 의외로 이렇게 완전 고평가 영역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미국 시장도 계속적으로 견고하고요, 한국 시장도 생각보다 뭐 경기 침체에서 좀 자유롭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그룹들에 대한 추가 상승도 이제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밸류 체인 내에서 포스코 그룹주들 내에서 이제 하위 밴드사들을 한 번 정도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포스코를 분명히 한 번 좀 하루 이틀 정도 뭐 약보합이나 강보합권에서 쉬어갈 때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재평가되는 그 포스코 그룹주들의 이제 여러 가지 관계사들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서 이따 진만 스픽으로 한 종목 정도 다뤄드릴 예정이니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지금 무조건 포스코 그룹주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포스코 DX 쪽을 얘기를 주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신다면 포스코 관련한 밸류체인 종목을 열어보자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궁금해지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LX 인터까지 같이 끌어올리면서 상사주 전반의 상승을 좀 주도합니다. 하이난 연구원 저희도 모셔서 전략 챙겨보기도 했었고, 그분의 보고서를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상사에 대한 모멘텀을 꽤 일찍 이제 저희도 진만쌤과 같이 전략을 챙겨왔었어요. 뭐 다른 상사주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되게 이제 갑자기 이제 그때 오렌 버핏이 일본 상사주 맞아요. 샀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로 짤막하게 이제 저한테 이제 한번 물어보셨다가, 정말로 이제 애드리브죠. 애드리브로 이제 물어보셨다가 저는 포스코 인터넷 그냥 사서 물려도 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 오르기도 많이 올랐습니다라만 그 오른 이유가 좀 명확하다라는 좀 생각을 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어느 정도 갭 상승하면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현대코퍼레이션 사실 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비밀이었었는데 또 이렇게 탄로가 났네요. 네.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사주 다 밸류를 보고 있었는데, 현대코퍼레이션이 최근에 수급 상향이 또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또 상사주 대안으로 삼으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서 이제 상사주의 추가적인 흐름 또한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좀 지지해주는 영업이익인가 싶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곡물주라든지 이제 원자재 이제 인플레이션, 거기다 최근에 또 기후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맞아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상사주의 매력도가 조금 더 커질 만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안으로 한 번 정도 전략 한번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을 갑작스럽게 드리는 이유가 출연자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사실 이렇게 또 생각지 못한 종목들을 받을 때가 있어서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간략하게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상 진만쌤 종목이 더 궁금하기 때문에. 애플 관련한 종목들 어제 하락이었어요. 뭐 대다수 어제는 많이 빠졌는데 애플에 대한 모멘텀, 애플 약발 떨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차기작에 대한 수요가 나름 견고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애플 관련주는 지금 보지 말아요? 사실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뭐 미래의 밸류 가치를 좀 끌어오는 게 현재 주가의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관련주를 보시면은 일단 애플은 자체는 굉장히 오를 수가 있는데 밴드사들은 사실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내년에서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든 뭐든 경기 침체가 조금이나마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새로운 게 없다라는 점에서 사실 애플 관련주들의 흐름이 뭐 이제 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IT 부품주들도 그렇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애플 관련 뭐 예를 들어 LG 이노텍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차피 이제 기술이 좋은 거 아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무기, 애플의 신형 뭐 글라스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수요가 정말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같이 협업을 하게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조금 더 밸류를 위로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박스권 내에서 하단부에서 매수, 상단부에서 매도, 그 상단부를 돌파할 만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상방 또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 있죠. 하단부에 저희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27만 원대죠. 이제 그 정도 라인 가면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살짝 밀어놓고 말씀 주신 라인을 좀 지켜보고 있죠. 자, 진만쌤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종목 들으려고 빨리 해달라고 사인해 줬는데 포스코 그룹주 오를 때 같이 오를 밸류체인 종목 원준 얘기해 주신다고요. 저는 원준 하면 그 김원준 네, 오라버님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 네, 원준. 왜 어떤 점에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포스코 그룹주 밸류 체인 중에 좀 하나긴 한데요. 이게 사실 좀 늦게 오릅니다. 이제 올해 이제 3월부터 해서 3, 4, 5월에 사실 2차 전지 그룹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보통 이제 쉬어갈 때 밸류 체인들이 많이 오르는데 원준이 보통 후발 주자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직전에 이제 사례로 봤었을 때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르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좀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소재 장비 회사로 실제로 양극재 관련된 이제 매출도 조금씩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들의 가장 이제 인접한 밸류 체인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뭐 하나 쪽이 이런 이제 장비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중 같은 경우 포스코 그룹주들 내에서 좀 중요한 핵심 밴더로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르고요. 조금 쉬어갈 때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현재 기술적인 부분들로 이동평균선 모두 내 돌파가 되어 있어서 한 번 정도 강한 시세가 나오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준이 상승이 나오기 굉장히 적합한 자리라고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섭섭치 않은 수익률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포스코 그룹주들 못 잡으셔서 배 아프신 분들 한번 원준 관심 가져보시면서 후발주자들 혹은 밴드사들의 슈팅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원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시장에 대한 얘기하다 보면 언제나 지만쌤 AS 할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저희가 조만간 지만쌤 종목들 AS 시간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DENT나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좋은 수익 나고 계실 테니까요. 그 종목 AS도 조만간 저희 시간 마련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